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산림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최상현입니다. 네, 다음은 산림 경영 계획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산림 경영 계획에 대한 대상지에 대해서 산림 구획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산림 구획이라는 것은 실제 경영 활동, 즉 계획, 실행, 부기 및 통제에 적합하도록 산림의 크기, 형태를 고려하여 취급하기 쉬운 경영 단위로 구분하는데, 산림 경영에 있어 계획, 실행, 부기 및 통제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경영 계획에는 경영 계획구, 임반, 소반 순으로 산림을 구획하여 산림 경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획합니다. 산림은 임상, 지역 및 지세 등을 감안하되 각종 산림 사업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경영 성과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구획합니다. 산림 구획 중 임반은 소반 및 보조 소반 등 산림 구획의 골격을 형성하며 임반의 경계 및 번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임반 면적은 현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100헥타 내외로 구획합니다. 또는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 경계나 도로 등 고정적 시설에 따라 확정 짓기도 합니다. 임반은 상당한 면적을 가진 지역적 구역이므로 임지의 임목 상태가 극히 간단한 곳을 제외하고는 일개 임반 내에는 토지 사용 또는 임상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반을 형성하는데요. 산림의 기능, 지종, 임종, 임령에 따라서 소반을 지정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임반 구획을 나누는 지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능선이나 도로 등에 대한 경계에 따라서 임반을 구획하며 항공사진과 중첩하여 임반을 구획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반이 구획되고 임령이나 지종이 상이할 경우 소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반에 대해서는 안에 경영 목표에 따라서 보조 소반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산림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산림 조사입니다. 산림 조사란 경영 계획구에 대한 정확한 지황, 임황 및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장차 산림 경영 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게 되며 현장 조사와 자료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이때 산림 입지도, 임소반도, 적지적수도, 위성사진, 항공사진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일반적인 조사로는 산림의 지리적 위치 및 지세, 면적, 기상, 그리고 경영 연역, 산림 개황, 교통시설 및 임산물 시장 상황, 산 원주민의 실정, 구기림 경영과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산림조사는 지황조사 10가지, 임황조사 10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황조사의 첫 번째는 지종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종이라는 것은 임목지 또는 무림목지로 구분이 됩니다. 임목지는 말 그대로 산에 나무가 존재하는 곳을 임목지라고 하고, 무림목지는 암석이나 성벽지 등 조림이 불가능한 임지를 말합니다. 지황조사 두 번째는 방위인데요. 일반적으로 산림에서 사용되는 방위는 8방위로서 동서남북, 남동, 남서, 북동, 북서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경사도입니다. 경사도는 산림 경영 계획상 경사 유형을 왕경사지, 급경사지, 급경사지, 험준지, 저름지 이렇게 총 5가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산림에서 시업이 가능한 경사도는 약 25도 미만으로 급경사지 이하가 되겠습니다. 표고는 지형도에 의거한 최저에서 최고로 표시하며 최저 표고에서 최고 표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토성은 일반적으로 모래나 식양토, 점토질에 대한 토성을 구분하는 것으로서 총 10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토심은 유효토심에 대한 정도로 구분함으로써 천중심으로 구분이 됩니다. 천은 유효토심 30cm 미만, 중은 유효토심 30에서 60cm 미만, 심은 유효토심 60cm 이상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건습도는 산의 토양이 얼마만큼 건조한가 또는 습한가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건조, 약건, 적윤, 약습, 습 이렇게 총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위는 임지의 생산력 판단 지표로서 우세목의 수령과 수고를 측정하여 지위지수표에서 지수를 찾은 후에 구분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을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조사된 수목이 지위지수표에 따라서 보통 이상이면 상, 보통 이하면 하, 보통에 수렴하면 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지리입니다. 지리는 임산물의 반출과 산림 작업을 위하여 임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임도로서 도로까지의 거리는 임산물의 가격 형성뿐만 아니라 산림 작업 사업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급지부터 10급지까지 구분을 짓고 있는데 100m 단위로 지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황조사의 마지막은 하층 식생 조사가 되겠습니다. 천연치수 발생 사항과 산죽, 관목, 초본료 등의 종류 및 지면의 피복도를 조사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망조사는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여 산림사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장래의 수종, 작업종, 벌기령 등을 정하여 수확, 조림, 육림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망조사의 첫 번째는 임종으로서 인공림과 천연림을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거의 다 인공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입니다. 임상은 임목의 생립 여부에 따라 임상을 크게 임목지와 무임목지로 나누고 임목지는 임분을 구성하는 수종의 수간 점유 면적 비율이나 또는 임목 본수 비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임상은 침엽수, 화렵수, 혼합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수종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주요 수종의 수종명을 기재하며 혼요림의 경우에는 5종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혼요율입니다. 혼요율은 주요 수종의 수간 점유 면적 비율 또는 임목 본수 비율에 의하여 백분율로 산정합니다. 임령은 인분의 나이를 말하며 인분의 최고 수령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령을 분자로 표시합니다. 인공조림지는 조림 연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 외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를 직접 뚫어서 임령을 산정합니다. 연급은 연속되는 몇 개의 임령을 묶어서 임령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1에서 10년까지는 1연급, 11에서 20년까지는 2연급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급을 구분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균 수고가 되겠습니다. 측고기를 이용하여 임목 수고의 최고를 포함한 수고를 측정하여 평균 수고를 산출합니다. 경급은 임목의 가슴 높이 지름을 측정하여 평균 경급을 산출합니다. 소밀도는 조사 면적에 대한 임목의 수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소, 중, 밀로 나타내며 수간 밀도가 40% 이하를 소, 수간 밀도가 41%에서 70%를 중, 수간 밀도가 71% 이상인 인분을 밀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망조사의 마지막은 축적이 되겠습니다. 축적은 현실 축적과 법정 축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현실 축적은 실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축적을 말하며 법정 축적은 조사된 연급 상태와 생장 상태가 법정인 상태가 되는 축적을 말합니다. 헥타당 축적과 총 축적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구하면 됩니다. 경영계획상의 목표 임상은 현 수종의 분포, 기후, 적지 적수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수확기까지 보육시킬 목표 수종을 선정합니다. 목표 임상은 한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목표 임상을 참고하여 목표 임상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산림 소생물권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 등 특정 지역, 희귀생물 서식 공간 등으로 습지 및 건조지역, 녹어수, 가치 있는 노령 고사목, 희귀 야생 동식물 등 산림 내 공지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관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서 내에는 특정 임산물, 특수림 지정 현황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산림경영에 대한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